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노트 MVP를 맡고 있고요. 현재 오피스 교육 업체인 오피스 튜터 대표도 겸하고 있는 전경수라고 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8시인데요. 이렇게 좀 참석하기 쉽지 않은 시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제가 오피스 365와 야머를 이용한 협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웹캐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이메일 주소는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메일도 좋고 다들 아마 페이스북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주소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페이스북 주소로 접속하셔가지고 저를 팔로우 하시거나 쪽지 보내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야머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야머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좀 일반적인 야머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야머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스크린샷 잡아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야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수를 한 제품이잖아요. 향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있는 익스체인지나 쉐어포인트, 링크 이런 쪽과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해서 오피스 365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좀 굉장히 사진도 흑백이고요. 좀 이렇게 좀 딱딱한 그림인데 사실 저는 이제 지금 40대 후반인데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이런 중공업 세대를 거쳤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이 기업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고정관념은 이런 산업사회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부분, 또 저희가 입사해서 저희 상관들이 거쳐왔던 이런 세대들은 다 산업 세대죠. 그래서 이 세대에는 회사들이 보통 정보를 거의 동일하게 접근을 했죠. 그리고 변화도 천천히 일어났고 일단 경쟁 우위를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큰 시설을 갖추고 대량 생산을 해서 이제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싸게 이렇게 만들면 경쟁 우위를 점하던 세대였죠.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제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그 다음에 온 것이 이제 정보혁명이고요. 이 세대를 저희가 이제 거쳐왔죠.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나와서 이제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의 성패는 일단 이제 경쟁사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정보와 좋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정보 싸움을 하는 부분이 이제 경쟁 우위였죠. 그래서 타 경쟁사 대비 정보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정보를 또 구하는 비용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쌌죠. 그리고 또한 얻어진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또 IT 관련 쪽에서는 이제 지식경영 쪽을 도입해서 지식경영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 지금 웹캐스트를 참여하신 분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 다들 이제 연결된 네트워크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저랑 만나서 듣지 않고 이렇게 웹캐스트를 통해서 만나는 것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세상이 빨리 변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인터넷만 있으면
모든 업무뿐만 아니라 뭐 개인 사생활, 취미 이런 부분을 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이 주 소비층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연결된 시대에서는 이제는 사실은 아까와 같은 그런 정보들을 누구나 다 뭐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다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트위터라든지 뭐 페이스북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페이지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실 갑자기 순식간에 한 기업이 뭐 고객 서비스를 잘못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경쟁사가 뭐 훨씬 더 우리가 컨셉으로 오랫동안 기획한 제품을 더 빨리 언론에 노출시키고 그거에 대한 입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아예 우리가 준비한 그런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돌아가는 세대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시그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런 시그널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휴대용 기기에서 터치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워낙 많아지고 또 이 시그널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항상 위협은 기회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회로 잘 활용해서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대응하는 부분을 빨리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또 그런 부분이 비교 우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일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산업 세대 그리고 정보 세대에 아직까지 많은 기관이라든지 어떤 정보 체계, 업무 시스템 체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계층적인 형태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 여기는 번역을 안 했는데요. 이제 리스폰시브 오가니제이션, 뭐 번역하자라고 하면 대응 조직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응 조직화 돼야지만 앞으로 이런 변화에 맞게 이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야모와 오피스 365 얘기를 이제 할 줄 알고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보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야머를 도입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 야머를 뭐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사실 회사에서 전체가 다 써야지만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저도 여러분들을 더 설득하기 위해서 앞서 이런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그런 시그널들에 대한 그런 변화와 위협들을 즉각 대응할 수 있게끔 조직 체계가 갖춰져야지만 또 조직 내에서의 어떤 정보 흐름도 이제는 뭐 칸막이로 쳐서 아까와 같은 계층 구조로 해서만 조직이 정보가 소통되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고 이제 다 모든 걸 오픈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 이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리스폰시브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은 그 사이트들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찾은 이 사이트는 교환은 나중에 이제 공유가 되겠습니다만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해당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제 참고 사이트에도 이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요. responsive.org라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런 그 대응 조직화되는 기업의 측면은 아까 산업시대와 정보시대가 프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 투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경쟁 우위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즉각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경쟁 우위로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층 구조였다라고 하면 이제 조직의 형태가 네트워크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예전에는 주로 관리 감독을 주로 했다라면 이제는 과감한 권한 위임과 권한 이양을 통해서 진짜 실무자가
여러 가지 조력자, 내외부 조력자와 협력해서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성과 보상 측면에서만 인적 자원을 관리했다면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고객과 파트너와 함께하는 그런 동기, 목적, 비전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제 더 일할 어떤 의미를 못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가 더 중요해지고 일을 하는 시간도 이제 네트워크된 조직에서는 즉각적인 시그널들에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선 제품을 싸게 많이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고객 관계도 이제 고객과 파트너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화된 형태로 이제 계속 쌍방향 소통을 하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라고 이 사이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많은 책들도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여러분들의 컨셉, 기업의 경쟁 우위가 효율성과 능률, 생산성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모든 부분 프로세스가 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하나 뭐 마케팅이라든지 HR이라든지 부문별로 뭐 R&D라든지 어떻게끔 고객의 시그널들을 바로바로 응답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이제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조직 체계는 이제 기존의 이와 같은 부서별 칸막이 형태의 조직이 아니고 이와 같이 네트워크화해서 이제 네트워크화된 조직화에서 다양한 고객들의 영업 기회라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툴을 바꿔가지고 다양한 영업 기회들을 마케팅에서 받을 수도 있고 세일즈에서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고객과 이제 접점인 서비스 조직에서 들어오는 어떤 시그널들을 바로바로 세일즈나 R&D나 마케팅과 동시에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R&D도 필요하다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조직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일할 수 있게 이런 체계가 이제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결된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연결된 기업 또는 대응 조직 이런 말로 요즘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이렇게끔 이제 바꾸기를 이제 뭐 이런 저희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IT 기업이 제창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변화된 상황을 해야 된다라고 다양한 뭐 연구기관이나 MBA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야머로 이제 넘어갈 시점이 됐는데요. 네트워크처럼 일한다는 것은 일단은 고객의 다양한 내용들을 듣고 또 내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혼자만 이렇게 칸막이 쳐진 형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그런 시그널들을 더 스마트하게 적용하고 그 스마트한 적용을 통해서 그 회사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키우고 그에 따라서 고객들도 커뮤니티처럼 일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야머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야머라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일하려면 기존의 뭐 오피스만 가지고 뭐 이메일 시스템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세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는 2만 개 이상 기업에서 야머를 쓰고 있고요. 포춘 500대 기업들은 다 쓰고 있고 기능은 페이스북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머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안 드려도 되는 게 대부분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페이스북 쓰고 계시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미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야머에 대한 페이스북과의 차이점만 아시면 이제 조직에서 야머를 도입해서 쓰는 데만 초점을 맞추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처럼 일하는 부분에 대한 야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페이스북 홈이죠. 그래서 페이스북 홈 먼저 보여드렸는데, 먼저 띄워드린 이유는 야머가 페이스북과 유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띄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다양한 이제 피드가 올라오게 되죠. 이게 이제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오게 되고,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이제 상관관계를 보고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먼저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상단에 이제 다양한 글들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타고 상대방의 간편하게 이제 쭉 반영이 되게끔 돼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제가 가입한 뭐 그룹이라든지 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쭉 리스트를 나열하고 있고요. 들어온 이제 메시지라든지 뭐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뭐 알림 중에 뭐 초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상단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역들, 뭐 메신저, 그다음에 친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의 구조인데요. 이 야머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레이아웃이 동일합니다. 가운데 뉴스피드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글을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있던 조직 내 동료들의 활동 상황들을 이제 우측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마찬가지로 제가 가입한 그룹과 또 외부 네트워크를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머는 이제 왼쪽에 받은 메시지라든지 알림 부분들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메뉴는 점점점 있는 우측 상단을 눌러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야머랑 페이스북이랑 거의 이제 유사하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상단 메뉴에서 이 받은 편지 한번 눌러보게 되면 제가 이제 받은 메시지 주로 이제 야머에 글을 쓸 때 공지사항으로 선택해서 쓰는 경우에 이게 다 이제 메일로도 나가고 메시지로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안 읽은 내용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동된 사항 중에 읽은 내용들을 하단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받은 편지함이라고 해서 이메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머 내에서 소통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이 받은 편지함에서 담아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알림 영역에서는 페이스북처럼 알림 눌렀을 때 누가 뭐를 변경했다, 누가 너를 좋아요했다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필 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본인 페이지인데요. 이제 본인이 본인 것을 봤을 때하고 이제 야머에 들어와 있는 같은 회사의 동료들의 페이지를 봤을 때하고 약간 페이지가 틀린데요. 지금 보면 이제 동료들의 페이지를 봤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 해당 동료가 공개된 형태로 대화를 나눈 내용들, 올린 파일들, 이미지, 동영상, 링크, 그 더보기를 누르면 더 다양한 내용들을 한눈에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누가 뭘 했는지 잘 사실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메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끼리만의 내용만 서로 이제 조직 내에서 오픈이 됐었는데요. 이제 응답형 조직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은 정보들은 다 그 회사 내에 관련 조직 내에서는 다 오픈해서 일을 해서 알림 형태로 일을 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사용자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편하게 이 프로필 페이지가 좀 더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 프로필 페이지가 지금 야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다른 점은 사실 업무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쓰는 부분이 또 이런 소셜 서비스 중에 링크드인이라고 있죠. 링크드인이라고 있는 서비스에는 또 내가 뭘 했는지를 완전히 오픈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 야머는 사용 방식은 페이스북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업무적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분 중에서 특정 부분을 오픈해서 외부 기업과 외부 사용자와 또 외부 네트워크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 네트워크 컨셉으로 확장이 됐을 때는 이 프로필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경쟁 제품이 링크드인과 유사하게끔 또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야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장점과 링크드인의 장점이 합쳐져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고스란히 회사에서 완전히 보안이 유지 상태에서 비밀스럽게 할 수도 있고, 특정 부분은 꺼내서 외부 사용자를 참여시켜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로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컨셉을 확실하게 바로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야머를 이제 실제 써보셔야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야머하고 페이스북과의 좀 차이점 뭐냐면요. 글을 이제 적는 란이 업데이트, 투표 이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파일 첨부도 똑같고요. 근데 다른 점은 이제 야머 같은 경우에는 칭찬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배지가 있습니다. 배지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성격에 따라서 뭐 돈이 그려져 있는 배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어떤 특정 직원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올렸다라고 했을 때 그 직원을 칭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도 골뱅이 마크, @기호를 넣고 사용자 이름을 적으면 그 사용자가 태그가 걸리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룹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나 사용자들을 이제 멘션 형태, at으로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지만 전체 그룹을 추가할 때는 여기에 이제 인텔리센스로 처음에 조직 스펠링 이름만, 뭐 마케팅이다 그러면 M만 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조직 그룹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지정해가지고 특정 그룹에만 쭉 포스팅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영역은 이제 어디에 올릴지. 근데 지금 보면 처음에는 회사 전체에 기본 디폴트로 돼 있잖아요. 근데 회사 전체에 올리지 않고 나는 특정 그룹에만 올리겠다. 특정 사람만 이 부분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 하단에 이제 이 내용을 수신할 사람들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토픽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그 태그하고 같습니다. 보통 그 페이스북에서 넣어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넣잖아요. 토픽을 추가하셔도 되고 본문에다가 기록하시면서 또 샵이라고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트위터 쪽하고 페이스북에 있는 기능들 거의 합쳐져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칭찬하기라든지 특정 그룹만 지정해가지고 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야머는 좀 더 확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페이스북에서 사실 뭐 친구들하고 의견 교류를 하는데도 많이 쓰실 거지만 이제 보면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을 해서 이제 비공개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공개 그룹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제 조인할 수 있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을 쓰다 보면 이게 페이스북이 일단 뭐 친구들 소식을 아는데도 좋지만 내가 어떤 특정 프로젝트라든지 특정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좀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기 참 좋다라고 이제 느끼셨을 텐데요. 야머에도 이제 야머 그룹이 있는데요. 야머 그룹이 이제 페이스북 그룹보다는 사실 업무적으로 쓰시기에는 훨씬 더 확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야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회사 내에 하나의 야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네트워크에서 서브로 그룹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룹을 이제 공개로 만드실 수도 있고 비공개로 만드실 수도 있고 또 이 그룹마다 내부 직원만 조인해서 쓰게 할 수도 있고 특정 외부의 전문가랑 같이 토론을 하는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도 이제 이메일로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조인하게끔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분을 이제 탈퇴시킬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머의 핵심은 사실 이제 앞으로 업무적으로 쓸 때는 이제 뭐 조직이 뭐 20명, 30명 되는 작은 조직이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몇만 명씩 있는 데에서 몇만 명이 동시에 피드를 다 올린 거를 다 봐야 된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사안별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내용들을 이제 소규모별로 이제 소통하게끔 이렇게끔 하는 게 이제 사실 야머의 주 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그룹을 페이스북 그룹 만들듯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그럼 인원이 작은 데든 굳이 뭐 야모를 쓸 필요가 있나? 그냥 페이스북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또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쓰는 대신에 야모를 쓰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페이스북은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과 같습니다. 지금 수억 명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사항들 그리고 담벼락에 또 스팸이라든지 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정보들까지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노이즈가 많은 거죠, 페이스북은. 그래서 업무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 소지도 많고 또 자칫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페이스북에 그냥 권한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야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에 폐쇄적으로 회사 내에서만 쓸 거냐 아니면 별도의 네트워크를 따로 빼가지고 외부하고 또 공개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다 제어를 할 수 있고 페이스북이 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야모 네트워크를 개설한 IT 어드민이 이 부분을 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업무적으로 쓰는 소셜 네트워크로는 야모 그룹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인원이 적건 크건 이제 그러한 목적적으로는 소셜 네트워크를 쓰신다라고 하면 야모를 쓰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야모를 만든 다음에 야모가 페이스북과의 더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회사 내에서만 쓸 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생성한 서비스들 그리고 제품별로 이제 외부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만드는 것처럼 외부 네트워크를 만들면 지금 이 부분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외부 네트워크 중에 하나에 제가 이제 조인이 돼서 들어간 화면인데요. 지금 야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해서 오피스 365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오피스 365에 관련된 전 세계의 이제 테크니컬 관련된 업종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는 외부 네트워크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자기 계정이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야머를 사용하는 전 세계의 사용자들이 다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이제 페이스북 로그인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다양한 뭐 피드, 뭐 친구들의 소식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야모 테크니컬 네트워크에는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요. 계속 숫자는 늘어나 있는데 그 2만 명들이 활동하는 사용자들을 찍게 되면 이제 링크드인처럼 그 사람의 프로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를 다 담벼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공지사항은 이렇게 위에 공지사항도 뜨고 또 저한테도 공지사항이 도출됐을 때 제가 알림 설정을 매일같이 이메일로 받아보겠다라고 하면 굳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메일로 이제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머를 한번 만들면 야머를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하면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제든지 외부 네트워크를 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네트워크에서 또 서브 그룹으로 그룹을 생성해서 계속 다양하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네트워크를 추가할 때마다 돈을 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야모 사용료만 내게 되면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내부 네트워크와 내부 그룹, 외부 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의 서브 그룹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성해서 이제 필요시마다 언제든지 기업 내부 사용자, 기업 외부 사용자를 참여시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테크니컬 네트워크 주소는 이따 참고 자료 쪽에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야머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가입을 하시면 아마 뭐 하루 내로 승인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부 네트워크에 쭉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해서 오피스 365에도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이 있죠. 그 주제별로 지금 현재는 저는 델브라는 그룹, 새로 런칭한 서비스죠. 이 델브라는 그룹에서 이제 올라온 질의응답이라든지 주요 자료들, 정보들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는 한 1200명 정도 가입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야모의 컨셉은 페이스북과 비슷하고 또 트위터에 있는 기능도 다 들어와 있다. 그리고 개인 프로필들을 꺼내보면 이제 외부 네트워크 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링크드인과 같은 형태로도 교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대 소셜 서비스의 장점이 다 들어있으면서 기업에서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야머를 그럼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머는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바로 여러분들 회사에 개설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언제 그럼 유료가 되느냐? 그러니까 IT 어드민 기능을 필요로 한다. 누가 얼마나 썼고 전체적으로 회사에 연락처들을 벌크로 다 부어서 쓴다든지 다양한 통계를 본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존의 디렉토리 서비스와 연동한다든 이런 부분을 할 때만 이런 기능을 추가할 때만 이제 유료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머가 있고 이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때는 인당 3불 정도씩 내는데 이제 쉐어포인트 온라인이 탑재된 오피스 365 플랜 보통 한 개에 월 6불 정도부터 하죠. 그래서 그 정도에 가진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365 구독 기업이라고 하면 야머는 이제 무료로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야머를 일단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회사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다음이라든지 지메일로는 안 되고요. 회사 고유한 도메인으로만 그룹을 처음에 매겨주고 그 회사 이메일의 뒤에 있는 도메인 저 같은 경우에 오피스투터.com이다 라고 하면 오피스투터.com이 최초의 야머 네트워크가 됩니다. 우리 회사의 야머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 이메일 주소를 넣게 되면 바로 그 다음 화면이 이제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메일 확인 메일이 이제 메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누가 해당 그 이메일 도메인으로 야머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안내하는 메일이 갈 거고요. 최초로 가입했으면 처음 신청하신 분이 이제 야머의 그 네트워크, 그 회사 네트워크의 관리자 권한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일이 오게 되면 이제 사인업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최초로 이 futureworker.org라는 조직에서 최초로 신청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네트워크 관리자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관리자가 되고 이제 관련돼서 그 네트워크 관리자의 정보, 이름과 그 다음에 비밀번호 적어주고 부서하고 직급은 선택사항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여기는 비밀번호 확인은 없이 그냥 한 번만 딱 적기 때문에 까먹으시면 다시 또 이제 한번 또 리셋해가지고 또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밀번호 한 번만 적는 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해당 도메인이 다 회사 내에서 같은 이메일 주소를, 같은 도메인으로 이메일 주소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 야머에 조인해서 참석할 사용자의 아이디를 넣고 바로 초대장을 발송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추후에 일단 열린 다음에 추후에 초대를 이용해서 초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야머의 핵심은 이제 그룹 기능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룹이 기본적으로 템플릿으로 몇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부서별로 한번 만들겠다 아니면 프로젝트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룹을 이 네트워크에다가 만드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 프로필 사진 추가하는 부분 나오고 그리고 이제 PC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자기가 속한 네트워크에서 어떤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알림창 상단에 이렇게 알림바를 띄우게 할 경우에 요 야머 노티파이어라는 앱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 안내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단에 그 네트워크 이름 나오고 이제 빈 첫 화면이 누가 이제 개설했다라는 단별의 글만 나오고 이제 야머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룹 만들기, 아니면 사용자 초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 365 유료 구독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오피스 365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리자와 관련된 항목들이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개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개설이 된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일은 뭐 프로젝트라든지 그룹 관련된 그룹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룹 만들기를 클릭하면 내부 그룹을 만들 건지 외부 네트워크를 만들 건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뭐 관련된 네트워크 로고 같은 부분을 올릴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이름을 주는데요. 네트워크 이름을 주실 때는 네트워크 이름이나 이제 그룹 이름을 주실 때 한글보다는 영어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네트워크는 yammer.com 슬래시 네트워크 이름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이제 futureworker.org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어떻게 되냐면 yammer.com 슬래시 futureworker.org yammer.com 슬래시 officetutor.com 이렇게 되거든요. 네트워크 이름을 줄 때는 영어로 주셔야지만 외부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줄 때 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 주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한글로 되는데 이제 해외나 이런 분들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되겠죠. 이게 다 풀어지게 되면 뭐 퍼센트 알파벳 숫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시고 네트워크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공개 옵션, 비공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공개할 건지 아니면 비공개로 해서 특정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들어오게 할 건지 아래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 만들었고 그룹을 만든 다음에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일부 적용을 해서 업무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아니면 저희가 서포트 해드리는 이제 기업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협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머가 처음 개설되고 야머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이제 시작할 일들은 처음에 할 일들은 이제 야머를 제대로 쓰시려면 프로필을 넣어야 되죠. 여러분들 페이스북 쓸 때도 자꾸 이제 마법사 단계별로 계속 강조를 하죠. 프로필을 업데이트해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부적으로 쓸 때 뭐 소규모의 기업이라서 다 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어느 부서에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진이라든지 자기가 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적어 주셔야지만 사실 이제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의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외부 네트워크에 가입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뭐 사진도 안 올려놓고 그냥 이름만 달랑 넣어놨다 그러면 신뢰가 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하고 성을 넣어야 되는데 나는 주로 야머를 이용해서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과 교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름도 영어로 적어주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프로필을 처음에 이제 업데이트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외부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는 거죠. 자, 프로필 수정은 여기 점점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프로필 수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네트워크 가입하기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야머컴 해서 네트워크 이름이 IT 프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IT 프로 네트워크 하시면 오피스 365에 대한 모든 관심 있는 사용자들 현재 이제 2만 명 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배너 올려놨는데요. 2만 명과 바로 교류를 할 수 있고 실제 담당자들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자들 프로필 다 보실 수 있고 쪽지 뭐 질문 이런 부분 다 하실 수 있고 회사 홍보도 다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야머가 없다라고 하시면 회사 도메인으로 아까처럼 일단 무료로 가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만드신 다음에 야머의 외부 네트워크부터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가입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에서 프로필 들어가시면 이제 프로필, 비밀번호, 조직도, 네트워크 이렇게 쭉 나오고요. 여기 이제 알림이 있습니다. 이제 알림을 처음에 켜진 대로 다 켜게 되면 이제 메일도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속 알림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이 요약 횟수를 뭐 1단위, 주단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어떤 부분을 나한테 요약해서 알려줘라라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프로필을 완성하시고 외부 네트워크 가입하신 다음에 이제 알림 기능을 네트워크별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뭐 3개를 가입했다 그러면 회사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목록이 나오고 그거마다 펼쳐서 이렇게 알림 부분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머는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폰, 안드로이드, iOS 앱이 다 있고요. 쓰는 방법은 야머가 아까 페이스북과 거의 유사했듯이 앱도 거의 페이스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설치해 보시면 아시겠고 설치하신 다음에 본인이 쓰는 야머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로그인해 주시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알림 받는 것과 똑같이 야머로도 알림 받으실 수 있고 야머에서 채팅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머를 기본적으로 화면 사이트 들어가서 yammer.com 들어가서 신청하고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을 봤고요. 이제 오피스 365랑 야머랑 연계해서 사용할 때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지금 이제 야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한 뒤로 이제 오피스 365와의 통합을 굉장히 이제 많이 드라이브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스코어는 좀 간단하게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여기에 이제 야머라는 부분을 띄우게 하는 부분부터 일단 통합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관리자에 가시면 쉐어포인트 관리 센터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야머 메뉴를 표시할 건지, 그리고 쉐어포인트에도 뉴스피드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끄고 야머의 뉴스피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오피스 365하고 야머의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도 다 그 회사의 도메인을 이용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 도메인과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야머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설정하시고 야머를 클릭하면 오피스 365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야머에 별도의 로그인하실 필요 없이 바로 야머 선택한 네트워크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머를 관리자 모드 기능을 쓰려면 야머를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쉐어포인트, 오피스 365 플랜을 사용하시면서 쉐어포인트가 들어있는 플랜이시라고 하면 이제 야머 프리미엄 기능을 바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쉐어포인트 온라인, 오피스 365에서 어드민 권한을 가지신 분은 야머에 들어갔을 때도 어드민 권한을 바로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쉐어포인트하고 야머하고 지금 현재 어느 단계 정도 통합이 되어 있냐면, 일단 지금 원드라이브라든지 쉐어포인트에서 이 파일들을 쉽게 이제 야머 쪽으로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이제 옵션 단추 눌러서 게시를 하게 되면요, 바로 이제 현재 지금 제가 가입되어 있는 야머 네트워크에 어디에 어느 그룹, 어느 사용자를 선택할 건지 이렇게 선택해서 바로 게시를 할 수 있게끔 공유 단추가 나오고요. 공유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바로 등록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야머만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파일 첨부를 통해서 파일을 첨부하는데요. 물론 야머만 가지고도 간단한 협업이라든지 버전 관리가 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시려면 이제 쉐어포인트에 있는 문서 라이브러리나 원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사용하셔야지만 이제 대용량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버전 관리, 그리고 협업, 그리고 문서 내 공동 편집까지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피스 365를 가지고 야머를 통합해서 쓸 때는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있는 문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첨부 기능은 이제 뭐 외부 분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오피스 365와 야머가 통합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잠시 뒤에 설명드릴 오피스 365의 미래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와 같이 이제 야머를 체험해보고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조직에서 다 같이 쓸 수 있게 이 부분을 이제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머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다큐멘테이션을 많이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머로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슬라이드 공유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교환들이 있는데요. 거기 교환해 보시면 이와 같은 이벤트를 해야 된다. 뭐 얌잼이라는 이벤트도 하고,
뭐 이메일을 하루는 쓰지 말자 이렇게 이제 캠페인도 벌여서 무조건 야머를 통해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게끔 하는 부분으로 야머를 사용하고 접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을 작성할 때 이렇게 해시태그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많이 했으면 시상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교육은 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면서 같이 배워보자 이런 이제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실제 이 부분은 관리자분들이 많이 매니저급이 많이 사용을 하셔야지 팀원들도 처음엔 이제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바텀업보다는 탑다운으로 이제 실제 상급 관리자들이 관심을 갖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 쓰듯이 앱도 스마트폰에 있고 하니까 이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일단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야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조직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이제 얌잼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얌잼은 뭐냐면 그냥 요즘 저희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카페에서 보면 덧배 한다고 그러죠. 덧글 배틀. 그래서 덧글을 쭉 같이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머 얌잼을 호스팅하는 진행자는 미리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담벼락에 올리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특정 시간에만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캐스트 하면 이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보시는 건데, 지금 옆에 링크 같은 경우에도 채팅창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강의하는 동안에 채팅을 하는 부분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어떤 질문 혹은 다큐멘테이션을 올려놓고 그 시간에, 한정된 시간에 참여를 확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잘 참여하신 분에게는 이제 시상을 하는 형태로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야머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주 하루씩 얌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직에서도, 조직 내부에서도 얌잼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외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특정 외부 그룹이 조인됐다라고 하면 날짜를 정해서 얌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얌잼을 하시면 주최한 주최자는 반드시 얌잼을 특정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아까 그 질문과 댓글들을 요약을 해서 다시 노트로 올려주는 거죠. 왜냐면 댓글이 워낙 너무 많이 달리고 이제 좀 의미 없는 내용까지 하면 사실은 또 그거에 또 치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얌잼을 한번 하씩 하면 항상 뭐 이틀 후에 이렇게 서머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FAQ 리스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또 특정 사용자가 이렇게 칭찬 배지도, 아까 말씀드린 배지도 이제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류가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참석하신 참석하신 분들이 가장 관심 많은 부분은 오피스 365라고 여겨지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IT 프로 네트워크, yammer.com/IT 프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실제로 쭉 보시기만 하셔도, 아, 야머 이렇게 가는구나, 페이스북이랑 이렇게 좀 틀리네,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야머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은 야머 사이트에 가장 잘 되어 있는데요. 야머에 로그인한 상태는 보이지 않고 로그아웃 하셔야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aboutyammer.com/success라는 데 들어가면 이제 언어를 한국말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맨 하단에 한국말로 바꾸시면 이렇게 한글화가 다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야머를 조직에 도입해서 활성화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시킬지 하는, 그리고 어떻게 단계별로 할지 다 파워포인트로 단계별 가이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이트에 보시면 빨리 우리는 적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3단계 스텝을 어떻게 밟을지, 우리 조직은 굉장히 큰 대기업이다. 그래서 대기업의 위에 기한도 올려야 되겠고 좀 리더 그룹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야머를 정말 도입해서 우리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굉장히 혁신시켜서 회사의 향후에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이제 4단계가 표준 스텝입니다. 이 부분을 다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지 쭉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야머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셨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오피스 365가 이 야머랑 통합돼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설명을 드리고 제 오늘 웹캐스트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도 이제 오피스 투터라는 회사를 15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오피스 하면 사실은 그냥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제 굳이 익스체인지 서버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웃룩 정도를 같이 쓰는 형태의 이제 PC 기반의 프로그램,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아까 이제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회까지는 사실 오피스는 이런 형태였죠. 거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익스체인지 서버랑 쉐어포인트 서버, 링크 서버들을 내놓고 이 오피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연계를 시키면서 이제 서버 그리고 이제 서비스 형태로 제품이 진화하게 됐죠. 근데 이제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디바이스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클라우드화한 게 이제 오피스 365고 이제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야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들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아까 야머 캠페인 해가지고 조직 내에서 야머를 쓰는데, 야, 그러면 어떤 때 야머를 쓰고 어떤 때 메신저를 쓰고 우리 또 이메일도 있고 웹메일도 있고 이거 쉐어포인트도 이제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를 어디다가 놔야 되느냐,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사실 많이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야머의 그런 외부 네트워크, 공개된 외부 네트워크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완전 오픈하는 자료들을 공개할 때 쓰는 부분이 되겠고요. 야머 네트워크에도 여러 개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 그룹이라든지 특정 커뮤니티에는 이제 소셜 사이트에서는 그 특정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공유할 때 이제 쓰는 부분인데, 이건 다 이제 공개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보안이 유지된 부분은 이제 쉐어포인트 팀 사이트에 올려놓고 거기에 조인된 사람들만 같이 이제 활동하는 형태로 썼는데, 이게 이제 야머의 내부 그룹하고 약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메신저, 어떤 때는 메신저를 쓰고 어떤 때는 메일로 쓰는데, 메신저는 언제 쓰느냐? 빠른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상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일 때 빠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이제 메신저를 쓰겠고요. 이메일은 특정 개인 아니면 특정 다수하고만 다이렉트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만 이제 이메일을 이제 쓰게 되는데, 다 사실은 이제 조직 내에서 계속 이게 추가된다라고 하면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야머를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냐면, 이미 이제 베타 사용자들이라든지 일부 사용자들은 이 부분을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정식으로 이제 내년에 런칭이 될 예정인데요. 오피스 365 내에 있는 아웃룩, OWA라고 하죠. 아웃룩 웹앱과 거기에 들어있는 일정, 그리고 쉐어포인트와 원드라이브에 있는 오피스 온라인을 야머에 있는 그룹과 통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이 작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아웃룩 웹앱에 있는 일정 화면인데요. 여기 이제 그룹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가입하고 있는 그룹 리스트가 들어오고, 찍게 되면 그룹의 캘린더가 같이 보이게끔 되는 거죠. 또 지금 이 부분은 아웃룩의 메일 부분인데요. 메일도 제가 구독한 그룹을 찍게 되면 해당 그룹에서 뉴스피드가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서 주고받은 댓글까지 메일에서도 볼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야머에서도 보고, 야머나 메일, 그 다음에 캘린더 이런 데서 보게 하고요. 지금도 이제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라인 프레임 형태로 야머의 뉴스피드를 보실 수 있지만, 그거는 좀 이제 약간 그냥 끼워넣기 한 형태고요. 이제는 내가 이메일을 보고 있건 일정을 보고 있건 이제 가입한 야머 그룹에 있는 소식을 놓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이제 한 가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서를 가지고 관련돼서 아까 야머에 게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댓글을 달았잖아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는 문서를 열어봤을 때도 덧글이 달렸다라고 하면 이 옆에 이제 야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이 창이 확장이 돼서 이 다큐멘터에 관련돼서 뭐 좋아요를 했거나 덧글이 달리면 그냥 문서 내에서 같이 들어가지 않고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통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몇몇 분들은 적용이 됐고요. 저희 회사 오피스 365는 아직 지금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개된 스크린 캡처를 가져왔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좋긴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그래서 올 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쉐어포인트 컨퍼런스에서 오피스 그래프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피스 365 내에서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익스체인지 메일상에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빈도가 높은 그런 사용자들을 디텍트하고, 그리고 원드라이브에서 또 다양한 사용자와 공유하고 또 내가 공유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내가 어떤 그 팀 사이트에 속해 있고 이런 부분들의 문서를 열었다 안 열었다 하는 부분들을 다 시그널을 보고 이 부분을 취합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모에 해당하는 뉴스피드도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취합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된 정보를 한데 모아서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기술이 이제 오피스 그래프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제 오피스 델브라는 서비스가 이제 발표가 됐고 일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특정 사용자가 이제 문서는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혹은 이메일에 첨부해서 쓰고 있고, 특정 사용자랑 메신저를 또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야모 컨버세이션이라든지 아웃룩 통해서 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시그널을 취합을 한다라는 거죠. 취합을 해서 사용자를 중심에 놓고 야모의 피드, 그리고 이제 누가 조직 체계에서 바로 보고하는 사용자인지, 누가 관리자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직도 체계도 읽어오고, 또 이메일이나 링크 메신저에서 얼마나 빈도가 높은지도 같이 다 취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취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핀터리스트처럼 이렇게 관련성이 높은 정보가 카드보드 형태로 쭉 이렇게 나열되는 형태로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도 일부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나왔는데, 이 서비스가 이제 오피스 델브라는 거죠. 그래서 야머, 그다음에 오피스 365에 있는 아웃룩, 캘린더, 원드라이브를 다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보를 여기저기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첫 화면을 이렇게 오피스 델브로 띄워놓으면 내가 발표한 자료, 내가 작성한 자료, 내가 공유하는 자료,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 365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은 옵션에 가시면, 쉐어포인트 옵션에 가시면 그런 정보들을 빨리 받겠느냐라고 해서 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쉐어포인트와 야머 통합할 때 쉐어포인트 관리센터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이 부분을 미리 좀 반영될 수 있게 켤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오피스 365에 이 델브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서치 기능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이제 사내에서 돌아가는 모든 정보를 빨리 볼 수 있게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윈도우 8 앱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59분이네요. 이제 시간 많이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참고 자료 여기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2012년에 다음에서 야머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도입기도 올라가 있고요. 야머에서 직접 올리는 동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리스폰시브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참고했는지 그 관련된 자료도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 이제 쉐어포인트 컨퍼런스하고 텍넷 이벤트를 했죠. 그걸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소셜 트랙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관련된 정보, 그래서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하는 레코딩된 동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고 PPT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걸 같이 참고하시면 이제
오늘은 제가 전반적인 걸 설명드렸는데요. 나는 IT 프로다. 나는 뭐 개발자다. 그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세션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보기로 좀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머는 왜 필요한지는 아셨을 겁니다. 이제 세대가 이제 커넥티드 에이지로 바뀌고 있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그에 맞는 이제 전문 툴이 필요하다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야머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오피스 그래프를 채용한 오피스 365의 모든 서비스 그중에 오피스 델브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업무 생산성을 이제 고객과 함께 커뮤니티화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바꿀 수 있고 거기에서 좀 더 경쟁 우위를 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준비했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은 제 이메일 주소, 이제 페이스북 주소 남겨놨고요. 오늘 이 보여드린 교환은 뭐 스크린샷 위주로 돼 있어서 혹시 이제 주위에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이 slideshare.net/경수 쪽에도 올려놨고요. 아마 다 취합이 돼서 다음 주에 MVP 쪽 공식 사이트에서도 공유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딱 됐긴 한데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여기에 채팅창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후에 또 오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웹캐스트 통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야머상에서도 앞으로 이제 뵐 수 있겠죠.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예, 다음 주 또 새롭게 잘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공식적인 웹캐스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